자, 우리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컬러리스트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 있거든요. 몇 교시까지 있다?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 있습니다. 자,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대충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1교시는요, 1교시는 조색 시험입니다. 무슨 시험? 조색 시험. 우리 조색이라는 건 뭐야? 색을 분석하는 훈련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조색하기와 뭐가 있다고요? 안 보고 조색하기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보고 조색하기와 뭐라고요? 안 보고 조색하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바로 그 조색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삼속성 테스트. 뭐라고요? 삼속성 테스트. 두 번째는 색채 재현. 뭐라고? 색채 재현. 삼속성 테스트, 색채 재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시험 볼 때 보면 보세요. 색채 재현은 박스를 두 개를 줘요. 이렇게 하나를 주고 또 뭐 하나를 또 줍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번호가 있어요. 뭐 21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스티커로 된 색 지정표라는 걸 줘요. 그러면 그 스티커가 있어. 그럼 그 스티커를 떼가지고 21번에 있는 스티커를 떼서 여기다 딱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색을 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감 있죠? 포스터 물감 가지고 얘를 똑같이 뭐 하는 거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색채 뭐라 그래? 재현 그러죠. 뭐라고 한다? 색채 재현. 색채 재현. 이거를 우리는 보고 조색이야, 안 보고 조색이야? 보고 조색이지. 색채 재현은 뭐라고 한다? 보고 조색하기. 알겠죠? 산업기사는 총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알겠나요? 기사는 한 문제, 두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기사가 더 쉬운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네. 자, 그 다음에 삼속성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번에는 5개 내지 6개의 칸을 줘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색 주고 뒤에다 색을 준다고. 그럼 얘와 얘 사이에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라데이션을 만들었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는 애들을 조색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얘네 둘을 보고 이 안에 얘네들이 들어갈 거야 라고 보고 조색하는 거야? 안 보고 그냥 생각하는 거야? 안 보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은 여러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거 다 배울 건데 그렇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삼속성 테스트. 무슨 테스트? 자, 삼속성이 뭐야? 색의 삼속성이 색상, 명도, 채도의 속성을 아는지를 보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조색 훈련하는 목적은 색을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분석하려고 하는 거 아셨죠? 그 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의 그 느낌을 이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알겠나요? 알겠어? 이해되시죠? 자, 삼속성 테스트가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테트리스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5칸, 5칸, 6칸 이런 식으로 테트리스처럼. 근데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돼 있나? 근데 기사는 한 줄, 두 줄 이렇게 나옵니다. 산업기사는 총 몇 문제? 3문제. 얘는 몇 문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각각 지정된 색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이면 노랑, 파란색이면 파랑. 결국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색을 보고 얘가 색상이 뭔지, 그리고 얘네들이 변해갈 때 색상 명도 채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여기다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색상과 색조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기사도.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뭔지 잘 모르죠. 그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1교시 때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는 2시간 30분 동안에 삼속성 테스트 3문제, 색채 재현 3문제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기사는 삼속성 테스트 2문제, 색채 재현 2문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LAB 색 보정하는 게 있습니다. LAB 색차값. 요거 우리 색채 체계에서 배웠죠, 그죠? 그 색차를 구하는 건데 얘 색과 얘 색의 색차를 구해서 얘와 얘가 얼마나 오차 있는지 알아내려면 얘네 둘이를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죠?
예, 그거를 LAB로 계산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푸는 게 한 문제, 여기다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1교시예요. 그러니까 기사나 산업기사나 방법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산업기사를 볼 수 있으면 기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야. 기사를 볼 수 있으면 뭐도 볼 수 있어야 돼? 산업기사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아까 얘기했던 그게 창이야. 산업기사는 산업기사만 볼 줄 알면 안 돼. 아셨죠?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배울 때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기사는 기사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그냥 컬러리스트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냥 조색을 배운다고. 그러면 그 조색을 알면 여러분들은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똑같은 거야. 그러나 테스트 방식만 달라요. 기사는 몇 시간? 2시간. 산업기사는 몇 시간? 2시간 30분. 알겠죠? 색채 제어는 3문제, 얘는 2문제. 삼소수 테스트는 3문제, 얘는 2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요게 컬러리스트 1교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1교시 때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랬으니 이제 1교시는 조색 시험이라면 2교시는 무슨 시험이 되겠어요? 뭐 봐야 돼? 배색이겠지, 배색. 배색. 1교시는 조색. 2교시는 배색이지. 자, 산업기사는요, 4문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4문제. 기사는 하나, 둘, 3문제가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2문제인데, 하나는 얘 느낌과 얘 느낌을 이렇게 분석하는 훈련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감성 배색이라고 그래요. 무슨 배색? 자, 배색을 통해서 누구? 감성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죠? 뭐 시험이 이런 거야. 뭐 발랄하고 귀여운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배색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발랄하고 귀여운 요리를 만들어 봐. 그런 뜻이야. 이제 뭐로 느끼는 거죠? 혀로 느끼는 거죠? 맛은? 근데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 발랄하고 귀여운 맛이 느끼도록 배색해봐, 요리해봐 그런 뜻이에요. 뭐 쉽게 생각을 해볼까? 자, 빨간색은 사랑이죠, 사랑. 그지? 근데 사랑도, 빨강도 어덜트한 사랑, 그 다음에 귀엽고 발랄한 사랑이 있죠? 그러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1알과 5알과 10알이 있어요. 아셨습니까? 1알은 뭐야? 빨강은 빨강인데 보라의 느낌. 5알은 순수 빨강. 10알은 뭐야? 노란색의 빨강이야. 아셨습니까? 그러면 뭔가 발랄하고 귀여운 사랑은 어떤 빨강으로 가야 돼? 10알 쓰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명도는 어떤 명도겠어? 자, 고명도, 흰색, 저명도, 검은색. 발랄하고 귀여우면 어떤 거 쓸래? 고명도 쓰는 거. 아셨어요? 채도는 고채도가 있고 저채도가 있죠. 어떤 채도 쓸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알의 고명도의 고채도의 영역이구나 해서 그 사이에서 미묘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중에 어울리는 색을 쓰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먹어보고 귀엽고 발랄하다 이런 맛이 나면 합격. 아셨어요? 그래서 칸으로 이렇게 컬러 팔레트로 5칸을 주기도 하고 10칸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면적 비례표라 그래가지고 이 비례표를 보여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 아셨죠? 그래서 칸으로 보여주는 거 5칸, 10칸, 면적 비례표 2개 해가지고 총 4문제가 나올 거예요. 산업기사는. 알겠어요? 이게 2시간 반. 몇 분? 2시간 반. 그런데 기사는 2문제야. 그런데 면적 비례를 2개를 주고 얘네 둘이를 비교하라 그래요. 얘는 따뜻하고 얘는 차가운 거로 배색해서 얘와 얘의 차이를 적으라 그래요. 옆에다가 뭘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색을 배색을 했잖아. 그럼 배색한 이유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이런 이유에서 네가 이런 거 원하잖아. 이런 이유에서 내가 이거 배색한 거야 하고 설명해 주는 거 여기는. 이해하셨습니까? 기사도 마찬가지 2문제인데 하나는 비교하는 칸 나오고 하나는 비례표 한 문제. 그리고 여기 주조, 보조, 강조라 그래서 각각의 색에 대한 대표색을 붙이는.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건 선생님 별도로 설명할 겁니다. 아셨죠? 이거는 1시간 10분 봅니다. 몇 분? 1시간 10분. 기사가 더 이거는 어렵겠죠.
1시간 10분 안에 이거를 다 해야 되니까 되게 어렵죠. 기사는 좀 어려워요. 2교시가. 알겠죠? 1교시는 산업기사가 좀 더 쉽고, 1교시는 기사가 좀 쉬워요. 아셨습니까? 그렇잖아. 산업기사보다 기사 더 쉬운 거 같지 않아요? 근데 2교시는 누가 좀 어려워요? 기사가 어렵습니다. 감성배색. 그리고 산업기사는 2교시로 끝을 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산업기사는 1교시 조색 2시간 반, 그 다음에 배색 2시간 반. 이렇게 시험 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결국 컬러리스트로서의 조색 능력과 뭘 본다? 배색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컬러리스트가 될 수 있다니까. 그죠? 이해돼? 그리고 기사는 3교시도 있습니다. 뭐도 있다? 3교시. 기사는 이렇게 실제 이미지를 주고요. 이 안에다 색을 배색해보라 그래. 산업기사는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얘를 작업할 때 예전에는 다 물감 가지고 조색해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로 작업을 하게 해요. 그래서 포토샵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크기는 A3 크기로 하고 저장은 JPG로 저장하게 해서 출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장 분석, 트렌드 분석, 소비자 분석, 컨셉 설정, 색채 계획, 주저보조 강제 배색 기법 선정 이런 거를 한글 워드로 A4 크기로 작업을 해서 PDF로 저장을 해요. 크기는 12포인트에 간격은 180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보면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직접 다 칠해서 작업을 했거든요. 조색도 해가지고 칠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도 그래서 요즘에 누가 그 다 수작업 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로 합니까? 컴퓨터로 하잖아. 그래서 이제 시험이 기사가 바뀐 거야. 뭐로 작업하는 거로 바뀐 거야?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거죠. 산업기사는 이게 있어 없어? 없어요. 아셨습니까? 1교시 조색, 2교시 감성 배색까지는 똑같은데 기사만 색채 계획서 작성하기라 그래서 컴퓨터 작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산업기사 봤다가 기사 시험 보게 되려면 포토샵을 연습해서 시험 보면 되는데요. 보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기사 시험 보는 분들은 똑같이 배우지만 뭘 공부해야 되는 거지? 포토샵과 워드 작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기사를 볼 사람들은 기사 자격과 산업기사 보는 자격이 좀 다르죠. 그죠? 기사 보시는 분들은 4년 경력, 관련 학과, 관련 경력 4년 이상이 돼야 볼 수 있고, 그지? 산업기사는 뭐 해야 돼요? 관련 학과, 관련 경력 2년 이상이면 볼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학점 문제라는 게 있는데 학점 문제 하시는 분들은 40학점 이상이 돼야 산업기사, 106학점 이상 돼야 기사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걸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을 본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봐봐.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로봇처럼 배워서 배운 것만 쓸 수 있는 공부하면 안 돼. 아셨죠? 특히 컬러라는 건 되게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막 달라져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뭘 공부해야 된다? 창의적인 공부를 해야 돼. 아셨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 아니야. 배워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배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리스트, 자,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항상 왜 그렇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거 왜 해야 되지? 조색 왜 공부하지? 배색은 왜 공부하지? 컬러리스트가 되는 데 있어서 왜 조색과 배색을 배우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식의 항상 질문을 하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조색 훈련은 자, 컬러리스트의 역할이라는 게 뭐라고?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돼. 뭐야? 하나는 조색, 하나는 뭐? 배색. 조색은 뭐라고? 색을 가지고의 훈련이고, 배색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훈련이지. 조색하는 이유는 뭐야? 색상과 명도와 채도라는 그런 속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지? 배색은 뭐라고? 사람들 행복하게 한다. 5가지 감각 중에 어떤 감각? 시각을 가지고 다른 감각 맞춰주는 거 하셨죠? 맛있는 걸 더 색상, 명도, 채도를 어떻게? 맛있게 하셨죠? 행복한 느낌을 색으로 더 행복하게, 공포스러운 걸 더 색으로 공포스럽게.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산업기사와 기사 둘 다
조색과 배색을 할 것이고 기사만 3교시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만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시험에 대한 모의고사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은 이렇구나 라는 프로세스만 이해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론적인 이야기 여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선생님이 이론 강의를 9시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외에 2번을 더 해야 돼. 미치죠, 그죠? 근데 많이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게 돼. 그래서 선생님 강의, 그 디자인 플러스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선생님 강의가. 그 디자인 플러스라는 강의도 들어야 되고, 그 강의를 선생님 듣게 할 겁니다. 별도로. 근데 지금은 이제 필기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나 하기 때문에 좀 일단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데, 일단은 그 디자인 플러스라는 강의도 이후에 선생님이 들으라고 얘기하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재료 소개를 하고, 이제 우리 재료 세팅하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컬러리스트는 이제 컬러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요. 재료를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은 컬러리스트 전용 물감이 필요합니다. 무슨 물감? 전용 물감. 그래서 우리는 이 알파 컬러리스트 전용 물감을 사용할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 컬러리스트 전용 물감은 이렇게 거꾸로, 얘를 이렇게 거꾸로 놓아서 보관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색을 보기가 편해요. 딱딱 보면 어떤 색인지 바로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바로 빼서 써서 쓰기가 참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콜라병도 탄산 안 빠지게 거꾸로 놓잖아요. 그죠? 거꾸로 놔서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그 물감을 알파로 씁니다. 컬러리스트 전용 물감 말고 다른 물감으로 써도 돼요? 안 돼요? 시험 볼 때? 돼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무 물감이나 가져가서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꼭 얘를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셨죠? 그러나 아까도 봤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안에 하는 게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재료도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를 쓰는 게 좋아 안 좋아? 그런 차원에서 물감을 쓰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색종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새로 나온 KS195 색종이 씁니다. 기존에는 IRI 200 색종이라 그래서 그 표준을 IRI 표준을 쓰던 걸 썼었거든요. 근데 이 종이나라에서 이거를 예전 200 색종이를 단종하고 195 색종이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200 색종이가 안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195로 이제 다시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더 좋아졌어, 사실은. 그럼 선생님 기존에 있었던 색종이는 어떻게 합니까? 다 쓸 거예요. 뭐 120 색종이, 200 색종이, 155 색종이, 1번 색종이 있으면 다 쓰세요. 아셨죠? 왜냐하면 나중에 감성 배색할 때 다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교육하는 교육에서는 이 195 종이나라 요걸 쓸 겁니다. 아셨습니까? 195 색종이, 종이나라 색종이를 사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교재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낱장으로 주잖아요. 그죠? 교재는 이렇게 낱장으로 주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책으로 만들었었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책을 완전 걸레짝으로 만들더라고. 지저분하게 작업을 해. 그래서 잘라서 파일에 누랬더니 자르는 것도 엉망으로 잘라서 그냥 낱장으로 주는 거예요. 얘는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A4 파일 있죠? A4 파일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 다 하고 나면 나름대로의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선생님 작업할 때 되게 깨끗하게 작업하는 걸 요구를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붓이 필요하죠. 붓은요, 화홍 구성붓, 화홍에서 나온 구성붓, 평평한 붓 있죠? 평평한 붓 5호. 6호, 7호는 좀 너무 커요. 크면 물감도 많이 쓰게 되고 이렇게 좀 조색하기 힘듭니다. 작업하는 크기가 보통 2cm라서 그 크기에 가장 맞는 게 5호예요. 5호. 그리고 평평하게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붓 씁니다. 아셨습니까? 자, 과거에는 기사는 16개가 필요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조색할 때 보면 양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붓은 12개만 사용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뭐 세필 붓이니 막 실제로 기사는 작업을 해서 필요했는데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냥 12개의 평붓만 필요합니다. 몇 호? 5호를 사용합니다. 아셨죠? 뭐 화홍 거를 안 쓰고 다른 회사 거도 괜찮은데 우리는 화홍에서 나온 948 시리즈 5호라는 평붓을 사용할 겁니다. 알겠어요? 12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달리 물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달리 물통은 이렇게 사구로 된 노란색 물통을 사용할 거예요. 물론 이거 왜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 요게 좀 편합니다. 아셨습니까? 구입을 하게 되면 요걸 구입하거나 하셔야 돼. 그리고 얘가 튼튼하고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빵빵자라는 게 있습니다. 빵빵자는 이 사각형 틀, 요거 아시죠? 초등학생들 이렇게 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형틀, 사각형 틀, 요걸 쓸 겁니다. 사각형 틀. 뭐 소위 말해 빵빵자라고 하죠, 그죠? 사각형 틀입니다. 동그라미, 별 이건 필요 없어요. 오직 뭐만 있는 거? 네모난 형태. 왜냐하면 우리 이제 종이 잘라서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얘를 가지고 그려서 잘라 붙이면 훨씬 편합니다. 물론 안 보고 그냥 잘라 붙여도 되는데 얘를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종이 팔레트. 자, 종이 팔레트도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좀 더 큰 걸 사용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하얀색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반 잘라 쓰는데 그냥 작은 거 쓰셔도 되고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근데 종이 팔레트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4 매트. 자, 매트가 필요해요. 커팅 매트죠. 이 매트. 이거 필요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이 시험 볼 때 종이를 잘라요, 막. 종이를 자르거든요. 근데 종이를 자를 때 책상에서 자르면 책상 다 망가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커팅 매트를 놓고 잘라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측색기로 측정을 해줄 때 평평해야 되거든. 그래서 커팅 매트 위에다가 작업하는 애를 놔야 평평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A4가 좋아요. 너무 크면 자리도 커지고 하니까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뭐 A4 매트를 사용합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 양초는요. 이거 소원성취 우리 저기 스님들과 무속인들이 쓰는 최고급 양초를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입품이나 좀 막 이렇게 그 재활용은 끓음이 많이 나요. 공기가 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완전 백색의 이 고급 양초를 쓰시기 바랍니다. 향초 이런 거 쓰면은 냄새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도 예전에는 그냥 모두가 다 아무거나 가져오라 했더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공기 너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초도 그냥 제가 최고급 양초로 구매를 하는데 하여튼 얘는 언제 쓰는 거냐 그러면 말릴 때 쓸 겁니다. 아셨습니까? 꼭 양초로 말려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려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제일 좋은 건 드라이기거든. 근데 드라이기로 말리게 되면 뭐가 문제냐? 소리가 나요. 그리고 전기끌 써야 되고 시험 장소에 가서 막 윙 그러면 남들한테 피해 줘야 안 줘요? 피해를 주잖아. 우린 뭐야? 디자이너인데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해야 되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얘 안 쓰, 얘. 그다음 부지포 가방은 이제 가방이에요, 가방 그냥. 예, 이런 가방입니다. 근데 가방인데 좀 넓어야 돼요. 왜냐면 재료들이 크니까. 그리고 여기 그 자쿠가 있어가지고 좀 지퍼라 그러나? 있어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가방이 하나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위와 칼이 필요한데 가위는 기본적으로 그냥 가위 아무거나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좀 그 다음에 칼은 이렇게 셔터 칼 있죠? 이 컬러 작업이 이 칼과 가위를 쓰다 보니까 다쳐요. 특히 자르는 게 많거든요. 시험 볼 때도 팔절 캔튼지를 자르고 시작한단 말이야. 그때 손을 다쳐가지고 막 꼬매고 시험 못 보고 막 우리 여학생들은 하다가 울고 막 피난다고 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스카치 테이프.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도 이런 식으로 된 양면 테이프 있어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처럼 된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화이트처럼 지우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공업용 양면 테이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양면 테이프이거나 그 뭐지 이렇게 화이트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된 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 양면 테이프가 문질러지게 해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문질러서 하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필통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부통이랑 이런 거 이렇게 담아 놓는 필통이에요. 그냥 일반 컵을 써도 괜찮고, 여러분 아시죠? 필통? 뭐 이런 식으로 컵을 써도 괜찮습니다. 이런 필통에, 이런 필통. 그래서 필통을 요거 이렇게 담아 놓을 때 쓸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팔절 캔트지인데요. 팔절 캔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잘라서 쓸 겁니다. 그래서 팔절 캔트지 아시죠? 그죠? 팔절 캔트지. 그 다음에 두루마리 화장지. 뭐 화장지는 뭐 화장실 같은 데 쓰는 게 아니라 붓을 닦을 때 화장지 사용할 겁니다. 두루마리 화장지. 그 다음에 A4 파일. 아까 보여줬던 이 파일을 준비를 하십니다. 이 파일을 준비해서 이 안에다가 담아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재료 같은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이 중에서 비싼 것만 공동 구매를 하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오늘 개론적인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얘네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세팅하는가, 세팅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리를 세팅하고 이제 어떻게 자리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